아까 우리가 펴낸 책 꼬흐머 더 스리랑카 네. 그 책 말고 또 각지의 문화재와 건축물을 소개한 책도 펴냈네요. 네. 제가 건축가다 보니까 이제 건축 쪽으로 이제 스리랑카를 한번 풀어보고도 싶기도 해서 그쪽으로 책을 한 권 더 작년에 냈습니다. 스리랑카에는 종교적인 건축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불교 국가였었죠? 예, 불교 국가인데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하긴 했는데 인도가 불교에서 힌두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불교 국가다운 모습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그 인도에서 불교가 스리랑카로 넘어가는 와중에 그 순수했던 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리랑카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은 대승불교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거든요. 그쪽 소승불교 좀 종파가 틀리긴 한데, 그쪽에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건축물의 특징은 어때요? 건축물의 특징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식민지, 그 고대 건축, 불교 건축물. 옛날에는 불교 위주로 지었으니까 불교 건축물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한 450년에 걸쳐서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하고 영국의 식민지를 겪어요. 그 기간 동안 생겨난 식민지 시대 건축물,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끝나고 이제 근현대 건축물이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독특하고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다 그게 이제 현대 건축물이 와가지고 그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상당히 독특하죠. 역사적으로는 질곡의 세월을 겪었지만 그 흔적물들은 또 아주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혹시 스리랑카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건축물에도 이런 건 좀 접목시켜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한국의 건축물은 상당히 제가 뭐라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 새내기라서 뭐라고 이제 대선배들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기는 뭐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우리나라 건축은 식민지를 거치면서 과거하고 연결고리를 끄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는 이제 그 식민지 시대의 그 가난했던 역사,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를 부정하고 우리는 이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다. 그래서 그 시대의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적인 맥락도 없고 역사적인 맥락도 없어요. 그냥 현대적인 건물로 봤을 때는 예뻐요. 근데 그게 그 건물에서 봤을 때 한국적인 미가 있냐고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없는데, 스리랑카에서는 봤을 때는 저 하나 놀랐던 게, 나는 저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 식민지 시대의 그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부끄럽게 생각할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면 그것도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근대 건물에 와서 식민지 시대의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고대 종교 건축 양식이 그대로 녹아있죠. 그런 거에 봤을 때는 시간적인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 상당히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을 향해서 이렇게 한없이 열어주는 그런 건축물 같은 거는 참 배울 점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죠. 저는 우리나라 건축물은 이제 문외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아파트가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인 현대 건축의 전형물인데, 그걸 현대 건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전통적인 건물에서 현대 건축물로 올 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적인 건축물을 만들자 해서 나타났던 이상적인 형태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발전했죠, 그런 형태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외국인들이 왔을 때, 너네 아파트가 왜 이렇게, 이런 아파트는 못 사는 사람들이 나 사는 곳에 왜 이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경관을 망쳐놨죠.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 근대화 이루면서 이제 생겨났던 그런 문화들인데, 그것도 또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문화죠. 근데 조용히 이제 그걸 이제 거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스리랑카로 떠난 것이 이제 3년 가까워져 오는데, 처음에 나 스리랑카 봉사하러 가겠어요라고 했을 때 가족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가족들은 언제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주는 입장이었고요. 가족들은 별 말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오히려 좀 무관심할 정도로 좀 그렇게 했는데 그 뭐 한 반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다니 이렇게 그리고 좋은 일 하러 간다니 참 대단하구나 뿌듯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 친구 중에 한 30% 정도는 네가 무슨 슈바이처나 되는 줄 아냐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왜냐면은 사회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바빠지고 그러면서 개인의 삶을 바쁘기도 바쁜데 챙기기도 바쁜데 너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는 애가 무슨 봉사냐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왜냐하면 가치관은 다 다르니까요.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아,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럼 대학원을 지금 마쳤어요? 네. 마치고 갔습니다. 아, 네.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동안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마치고 네. 떠났군요. 어떻게 갔다 와서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는 촌에서 이제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무작정 이제 서울을 동경하던 그런 촌놈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정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이제 대학교에 오려고 이제 서울에 상경했는데 그 시절부터 이제 서울만 동경하고 막 이렇게 도시 생활만 동경하던 그런 시골 그 생기라고 그러나요? 뭐 네. 시골집 그런 거 같은 그런 거였는데 막상 이렇게 그렇게 그 경이로운 자연 앞에 이렇게 덩그러니 딱 있으니까 내가 건축물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상당히 다르구나. 내가 자연을 배려하는 건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자연으로 향하는 내 몸에 여러 가지 감각이 있다면 하나의 창이 생긴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인간적으로도 성숙했고 또 직업에 대한 자세도 성숙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뭐 이렇게 학답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스튜디오 루프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물론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같이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건축에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을 건축으로 가져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스튜디오 루프예요. 그래가지고 루프라는 뜻이 연결고리라는 뜻인데 고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영국 디자이너가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인맥적으로도 연결되고 그 연결고리가 점점 커져서 스리랑카하고도 이제 노동력하고 연결돼가지고 뭔가 다른 분야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가 연결돼가지고 건축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날까 해서 그런 지금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 단계고요. 아직 결혼을 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결혼도 하고 네. 또 돈도 좀 벌고 네, 이제 돈 벌어서 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네. 계획은 이제 그 책을 한 권 더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뭐 기획 단계라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올해에 이제 책 한 권 하나 더 쓰는 거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작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활동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나 개인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여럿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